한국 문학계의 빅 이슈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한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는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이며 21세기 최연소 수상자이기도 해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알다시피 노벨문학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로 문학적 성과를 통해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작가에게 수여됩니다. 그 작가의 작품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다방면으로 고려해 내리는 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수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꼭 그림자가 따라붙는다고 했던가요? 이런 희소식에 굳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드는 조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을 한국인이 수상하자 열등감 폭발해버린 특정 국가 네티즌들의 댓글이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한강은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안데르스 올손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덧붙인 말입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한국 문화가 단순히 K-팝과 K-푸드를 넘어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문학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봉준호 감독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BTS의 빌보드 1위,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6관왕 등 K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K 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이죠. 이렇듯 지금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한강 작가는 사실 문인 집안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녀의 아버지 한승원 씨는 1966년 단편소설 목선으로 등단한 소설가로 김동리문학상과 이상문학상, 순천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문학적 피를 타고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운명적으로 문학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한강은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며 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죠. 이후 문단을 이끄는 차세대 기수로 활약하며 대표작 채식주의자로 일본과 유럽, 미국 등에서도 번역돼 큰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소년이 온다로는 2017년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쉬지 않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작품 활동에 임해온 그녀의 노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최측근인 남편은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한강은 한 줄 한 줄 혼신을 다해서 몸이 아플 만큼 쓰는 체질, 그렇게 열심히 쓰고 고치고 다시 쓰고 고치는 과정이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경이롭다라고요. 그만큼 천부적인 재능도 재능이지만 노력이 더해져 노벨문학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게 아닐까 하는데요. 게다가 그녀는 앞서 2016년에도 자신의 저서 채식주의자로 오르한 파묵, 옌랭커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주목을 한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난리가 났었는데요. 왜냐하면 맨부커상도 노벨문학상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문학상으로 모든 작가들이 일생에 이 상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가장 큰 꿈이자 영예로 여길 정도죠. 그런데 이런 맨부커상 수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수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노벨문학상 가장 유력 후보로 중국 작가 천쇠가 줄곧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발표 전까지 영국 유명 온라인 베팅 사이트 나이서우즈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중국의 찬쇠가 1위, 그 다음으론 호주의 유명 작가 제럴드 머네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여기에서 한강 작가는 예상 후보 20위권에도 들지 못하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대이변이 일어났고 노벨문학상의 영예가 한강 작가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노벨문학상은 중국의 작가인 찬쇠가 유력한 후보였는데 한강이 수상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대서특필할 정도였는데요. 한편 자국 작가 찬쇠가 수상이 불발된 데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민망, 대중망 등 중국 언론에 보도된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이런 건 다 심사위원들의 감정에 의한 것, 이런 상은 무의미해, 노벨상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됐구나 같은 댓글을 달며 한국을 후려치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문학은 역사가 긴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전 세계인들이 삼국지를 알 정도로 많은 집중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한국에 빼앗기자 적잖이 부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만약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학까지 전 세계를 잡아먹어 버린다면 문학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기에 엄청나게 조바심이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이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자신들이 학수고대하던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본 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였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현지 인터넷 언론은 한강 수상 기사에 앞서 무라카미의 수상 실패를 먼저 전할 정도였는데요. 그도 그럴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전부터 일본은 자국 유명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를 강력한 수상 후보로 보고 발표를 생중계할 정도로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내 수상자가 한국인임이 밝혀지자 실망한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하루키스트, 무라카미 하루키 팬들이 눈물을 흘린다. 어떤 경위로 뽑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문학상도 평화상에 이어 정치적인 것이 되었네. 노벨 문학상이 아직도 가치가 있나? 심사위원들의 편견도 가득하고 일본은 이미 몇 번이나 노벨 문학상을 탔다. 그리고 당시는 정말 노벨 문학상을 타기 힘들었던 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벨상은 다소 그 입지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반응들로 도배되고 있었죠. 실제로 이번 노벨 문학상 유력한 수상 후보로 1위 중국 찬쇠, 2위 호주 제럴드 머네인에 이어 무라카미 하루키가 3위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의 수상을 간절히 바랐던 일본인들로서는 더더욱 아쉬움을 표시했던 건데요. 한편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이런 시기와 질투 섞인 반응에도 한강 도서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당연히 먼저 반응이 왔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오자 예스24 책 판매 차트 1에서 10위를 전부 한강의 작품이 차지해버린 것이죠. 이외에도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차트 1에서 9위도 한강의 작품이 차지했으며 접속자가 몰려 교보문고 인터넷 웹페이지가 한동안 마비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알라딘은 사이트 내부에 보기 드물다는 대기열이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채식주의자는 교보문고에서 30분 만에 완전히 매진돼 빨리 재발매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중이죠. 만성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 책 시장과 서점 업계에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누가 좀 저 작가의 소설 추천해줘. 너무 읽고 싶어졌어. 올 여름 소년이 온다를 읽고 큰 충격에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더 놀랐네요. 다른 작품도 순차적으로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녀의 소설을 읽어보길 바래. 완전히 매료되고 몰입되는 경험이 될 거야. 그녀의 작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는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 등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그녀의 작품 전체를 정독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질투에 눈이 벌어 부들거리는 반응과 달리 많은 일본인들도 대체 어떤 작품인지 직접 봐야겠다며 일본 서점에서도 한강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삼 언어 장벽을 뛰어넘고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감격스럽게 느껴지죠. 한국 문화가 단순히 K영화나 K드라마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뿌듯해지는데요. 앞으로도 이를 계기로 한글과 한국 작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